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양보호사들이 알아야 할 필수 노동법 7번째 시간. 네,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배현희 노무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겹지는 않으시죠? 계속 나와서. 네. 퇴직금 계산하면 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잘은 모르세요. 이렇게 인터넷에 떠 있긴 한데 잘 할 줄 모르시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번에 좀 확실하게 좀 익혀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 오늘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우리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하실 때 저는 추천드리는데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 또 나이 드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젊은 친구들 조금만 도움 받으시면 네이버에 그 포털 사이트 같은 데 있잖아요. 그냥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예, 여기가 제일 쉽습니다. 직관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항목별로 집어넣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것만큼 쉽게 된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설명드려도 우선은 이제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평균임금이란 개념도 알아야 되고요. 복잡해요. 우선은 평균임금은 받은 그대로의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평균임금이라면 석 달치를 계산하거든요. 석 달치를 계산하니까 3개월 동안 퇴직 직전에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퇴직 직전의 날수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난 얼마짜리 노동자인가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달력 3개월간은 달력상의 총 일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2월, 3월, 4월 끼면 날수가 줄겠죠. 네. 그렇죠. 4월, 5월, 6월 끼면 또 줄 수 있고 늘 수도 있고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89일에서 92일이 나옵니다. 갖고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다 더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상여금을 주는 곳을 다녔다. 네. 근데 연간 상여금이 예를 들면 연간 임금의 200%를 줍니다라고 하면 연간 200%를 다 계산하신 다음에 12등분 12개월이니까 한 다음에 그 중에 3개월분을 넣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을 이 3개월 동안의 임금을 달력상 일수로 나눠주면 일당 나오겠죠. 그 일당이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그래서 평균임금 곱하기 30일 이게 1년치거든요. 근데 이제 1년 이상 일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직일수 나누기 365일 하면 내퇴직금이 되는데 어렵죠? 요렇게 생겼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그대로 활용하시면 매우 쉽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요양기관들이 자주 폐업을 해요. 폐업을 하기 때문에 그 폐업하는 곳들에서 퇴직금을 제대로 보전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퇴직연금 제도를 이용하시는 곳들도 많이 있다는 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간혹 질문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진짜 이 경우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네, 여기 질문이 이제 월 60시간 미만만 일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이고요. 대부분의 이제 요양기관에서도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예를 들면 1년간 일을 하고 퇴직했으니까 본인은 당연히 그러니까 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2월달 같은 경우에 날수도 짧아요. 게다가 이제 명절도 낀 달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일한 날짜를 계산하면 하루 3시간씩 일하시는 분들은 월 60시간도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일주간에 15시간 미만 또는 60시간 미만의 근로자들을 그러니까 초단시간 노동자라고 부르거든요. 이 경우에 퇴직금 지급이 면책이 되는 게 있어요. 이걸 악용해서 이 사람들에게 따져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일한 건 맞는데 2월은 빠져. 2월은 빠져. 그러면 총 네가 11개월 일한 거 아니냐. 그래서 퇴직금이 지급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앞서 우리 선생님 기억하시겠지만 소정근로시간 기억하시나요? 네. 예, 소정근로시간이 뭘까요? 그게 어려워요. 퀴즈 어렵죠. 네, 소정근로시간이란 것은 미리 내가 몇 시간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맞아요. 들어서 어떤 노동자들은 하루에 나 8시간 일해요. 어떤 노동자들 하루에 6시간 일해요. 우리는 3시간 일해요. 이게 바로 뭐다?
소정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드렸듯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보시면요. 여기 화면 한번 봐주실게요. 행정해석에는 근로계약 기간 중에 공휴일이나 휴가를 사용하면 일한 시간이 줄어들겠죠. 네. 그렇더라도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일주간 15 미만 되더라도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소정 근로시간이 소정 근로시간이 이미 일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이거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아니어서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일주에 15시간 아까 3시간씩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5일이라면 15시간이잖아요. 퇴직금 대상이 되는데 이때 명절이 있어가지고 3일을 일을 못했어요. 그럼 그 주에는 3시간 곱하기 이틀이니까 6시간 일했죠. 네. 이런 경우에 초단시간 노동자 되는 거 아니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원래 약정을 얼마나 약정한. 했냐 이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설명한 이분은 하루에 3시간씩 일하기로 했던 노동자이라고 한다면 실제 일한 것이 60시간 미만인 달이 있더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다. 전체 기간이 퇴직금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방금 같은 설명에서 아까 사례 있죠? 네. 이거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 안 준다라면 체불임금으로 신고하셔야 된다라는 지금 답변입니다. 여기서 소정 근로시간이 실제로는 우리 방문요양보호사들의 근로계약서상에 소정이라는 단어를 빼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소정 근로시간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거겠죠, 네, 변호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소정 근로시간이라는 거 법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소정 근로시간이나 근로계약서에 보면 근로시간이 나와요. 네. 명시라 그게 소정 근로시간입니다. 네. 하루에 몇 시간 주 며칠 일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원칙을 정해 놓잖아요. 네. 그겁니다. 그게 소정 근로시간인 거죠. 그래서 실제 매칭이 덜 돼가지고 그만큼 조금 미달하는 달이 있더라도 원래 몇 시간 일하기로 예정돼 있었냐의 여부기 때문에 소정이라고 안 적혀 있더라도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 명확히 어렵다라면 입사 시에 똑같이 물어보셔야 되죠. 저는 이제 주로 최소 얼마 정도 일할 수 있나요? 매일 이렇게 예, 방문센터에 가실 때 우리 그 방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여기서 일하면 매칭이 자주 되나요? 그러니까 혹시 안 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일을 하게 되면 매일매일 일은 보장되나요? 그럼 제가 최소 얼마 시간 동안 일할 수 있는지를 조금 자연스럽게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놓고 이렇게 너무 많이 물어보면 의심받기 때문에 왜 아시잖아요. 면접 볼 때 여러 가지 유도하는 방법들은 선생님들이 훨씬 더 잘하실 거라서 그런 방법으로 유도하여서 녹음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소정근로시간은 특히 방문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소정근로시간은 어르신 집하고 실제로 매칭될 때 어르신들이 요구하세요. 일주일에 뭐 주 5일 정도는 맞습니다. 오는데 뭐 빨간 날은 공휴일은 뭐 이렇게 안 와도 돼. 요런 얘기를 하시는 맞습니다.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 어쨌든 그것 또한 실제 네, 소정 근로 시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퇴직금 못 받는 사례가 방문요양보호사는 특히 더 많은데요. 꼭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저희가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는 해고가 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실업급여 선생님들께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사유 중에 하나예요. 왜냐 이런 실업 상태에 놓여 있던 경우가 되게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실업급여도 PPT를 보면서 간단한 개념 정리하고요. 특히나 이제 문제되는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자발적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즉 해고입니다. 나는 원하는데 여기서 일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때 이제 국가에서는 이 사람이 일해서 임금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거에 대한 격려 위로 이런 차원에서 주는 것이 바로 실업 부조금, 위로금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를 이제 착각하시는 분 중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고용보험을 매달 납부했으니까 당연히 나오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자동차 보험, 운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자동차 보험 내고 나면 사고 안 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없어지죠. 날아가죠.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연금처럼 납부해서 연금처럼 받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사유가 발생됐을 때 그 기금을 모아서 그 노동자를 지원하는 사유 공적 부조라는 것을 좀 인식하실 필요가 있고요. 65세 이후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 그리고 초단시간 아까 설명드렸죠. 일주
15시간. 네. 그죠? 일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제한이 없고요. 이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여기서 조금 일했고, 여기서 조금 일했고, 여기서 상관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총 실업급여 신청할 당시에 역산해서 18개월 동안에 내가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6개월이 아닙니다. 예, 이 중에서 뭐가 문제인 거냐면 예를 들어 제 방문요양보호사님들 말고요. 센터에 계신 분들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주 40시간 일하죠. 네. 예, 그리고 일일 8시간 일하죠. 그러니까 일일 8시간 일하는 분은 주 5일밖에 출근 안 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토요일도 쉬고 일요일도 쉬잖아요. 주 이틀은 쉬잖아요. 그 중에 하루는 돈 받고 쉬는 날이에요. 주유죠. 이 돈 받지 않는 날, 이거를 휴무일이라고 부릅니다. 돈 받지 않고 쉬는 날은 180일 계산해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일이라고 해서 딱 맞춰서 6개월을 해버리면 빠지면 180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7개월 이상 일해줘야지 이 문제가 해소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80일 하니까 한 달에 30일 계산 잡고 6, 3, 18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이 많지만 여기 토요일이 빠지는 겁니다. 그 180 숫자 빠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실업급여액은 여기 나오다시피 연령과 내가 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좀 다른데요. 예전에는 좀 더 세분화되어 있다가 최근에는 50세를 기준으로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 좀 달라지고 이 표는 인터넷에서 많이 돌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81 계산한다는 거는 1입니다. 아, 예, 저 181이 그런 의미였군요. 네, 네,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사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직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원칙적으로 사직을 하면 무조건 못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어렵죠. 이 말은 뭐냐면 사직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직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가 고용보험법 신규칙 101조 제2항 별표 2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 강목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채용됐더니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과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는 경우이고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또는 법위반이 있는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가장 요즘에는 최근에 많이 오는 게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여기 이때도 퇴직 사유가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회사가 이미 폐업하지 않더라도 도산과 폐업이 확실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미리 받을 수 있다는 거. 실업급여 내가 그만두고 나와야겠죠. 왜냐하면 그 회사에 계속 있으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경영 악화나 인사적체 등 이 수급 사유들이 이것보다 더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질병으로 그만두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될 만큼의 사유가 된다면 사직서를 쓰고 나온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이게 좀 더 자세하게 잘 알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저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기간제 노동자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아닙니다. 100%는 아닙니다. 예컨대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별로 이 요양원에서 다니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요양원에서는 다시 재계약합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선생님이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 계약 기간 서류가 만료됐다 하더라도 재계약 거부는 비자발적이직이라고 비자발적이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약 기간 만료라고 그러니까 기관에서 코드를 잡아주면 가능하지만 이 사람들이 스스로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갔습니다라고 답변을 해버리면 계약 만료만으로 주장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네. 네, 우리 선생님들 실업급여 생각하고 쉬시고 싶어서 이런 맞습니다. 경우 가끔 있습니다. 네, 가끔 있습니다. 상담 많이 들어옵니다. 꼭 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는 앞서 배웠던 우리 권고사직. 네, 맞습니다. 권고사직 경우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권고사직은 실업급여가 당연히 수급되는 사유이고 내 권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권고사직을 받아들인다.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한 가지 더 저희가 아까 쉬고 싶어서 그만두시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다치거나 아파서 일을 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 네, 맞습니다.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질병으로 그만두는 경우가 꽤 문제가 됩니다. 예를 네. 들어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때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실업급여 받고 있는 동안에? 아니 잘 모르죠. 네, 실업급여 하는 동안은 이 사람이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 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 2주마다 다른 기관에 네, 가서 그쵸, 명함 그거는. 받아오고 해야겠죠. 근데 질병으로 그만둔 경우에는 질병이 나을 때까지 실업급여가 안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질병을 그렇죠. 질병 때문에 그만뒀으면 네. 이 질병으로 인해서 이 직장에 계속 다닐 수 없다는 진단서도 필요할 네. 거고요. 회사가 이 사람을 더 이상 일시킬 수 없다는 진단서도 그러니까 네. 확인서도 필요할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직을 했는데 네. 다시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일할 수 있는 상태라는 증명이 필요하거나 또는 이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업무여서 네네네네. 여기는 일할 수 있습니다라는 증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막 그 뭐지 극단적인이라고 예를 들면 암 말기 환자 네. 어떨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거죠. 어머.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 어머. 이미 그러니까 이 실업급여라고 하는 것은 퇴직에 따라서 이 사람이 안정적으로 쉬라고 주는 게 아니라 다시 일할 수 있을 때까지의 이 뭐 붕업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좀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꽤 많이 들어오는데 네. 질병의 경우는 다른 사유와 달리 실제 실업급여 다시 신청할 때는 내가 다시 일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라는 증명이 또 필요하다는 것을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 실업급여에 대한 실제 상담이 한 상담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도 좀 몰랐던 지점들을 네. 오늘 좀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질병에 관련해서는 다 나아야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저 생소한 얘기였거든요. 네, 예, 다까지는 아니지만 네. 이제 일할 다시 수 있는 이제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상태라는 예. 것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예, 우리 선생님들이 요건 꼭 좀 잘 챙겨 보시고 좀 이직을 하실 땐 어쨌든 생각을 좀 더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하나가 다 쉽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우리가 좀 잘 알아야 이렇게 부당하게 당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남은 노동법 강좌 잘 좀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